네, 노트북. 요거 이제 14인치고요. 윈도우 11 정품 들어가 있고요. 아이고, 몇몇 중요한 정보들이 혹시 좀 빠졌나 싶어서. 아니요, 다 얘기했는데. 아, 하셨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듣지도 않으셨군요. 안 들렸었어. 아, 그래. 네, LG 그램. 뭐 네. 노트북은 또 그램이니까. 그럼요. 네, 코어 i7으로 아주 강력한 노트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자, 일단 미국장 마감부터 살짝 보고 넘어갈까요? 네, 미국은 금요일 날 많이 빠졌다가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 날 조금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어제 기술주들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 네, 그 반등의 힘이 전체적으로 센 건 아니고요. 알파벳이 9% 오르면서 나스닥을 1% 올렸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05%, S&P 500은 플러스 0.51%입니다. 어제 중요한 이슈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요.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알파벳이 급등하면서 애플도 3.8%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법원의 크롬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이제 판결이 좀 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애플 사실 알파벳 입장에서는 주요 구글 검색 사이트가 들어가는 데에 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이 나는 부분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애플은 이제 구글 검색이 들어오면서 돈을 받잖아요. 네. 저 안드로이드 폰들도 그렇고요. 지불하죠. 이런 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도 여전히 이제 수혜로 좀 보는 걸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애플은 지금 아이폰 17이 발표가 지금 될 거기 9월 때문에 9일인가 8일인가 그랬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차트를 좀 보여드렸는데, 엔비디아나, 일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애플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애플은 하반기에 좀 오르는 특징을 좀 가져요. 이 얘기를 저 여러 차례 드리는데. 신제품 또 나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 두, 사과는 과일을 맛있다고. 예, 두 종목이 좀 오르면서 네.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 국제 수익률이 그 유럽 국제 수익률 우려를 하면서 좀 올랐다가 다시 좀 내려왔어요. 네. 그것은 졸추 보고서는 이제 신뢰도가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방향성을 좀 보는 것은 이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나올 고용보고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입니다. 지금 다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나오는 고용보고서이고요. 그 전에 이제 졸추 보고서가 나왔는데 해고 및 퇴직 건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구인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와서 지금 9월의 금리 인하 확률이 95%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얘기는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졸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6월 수치를 수정을 좀 했어요. 수정한 내용들을 좀 보면은 해고 및 퇴직 건수는 19만 건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구인 건수는 8만 건 정도 감소했어요. 구인이 줄었다는 거예요. 네. 채용은 6만 3천 건 정도 증가했고 자발적 퇴사는 6만 7천 건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7월의 전체적인 구인 건수는 718만 1천 건으로 되었는데요. 이것은 시장 예상이 740만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구인 건수가 줄고 있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신뢰도 좀 떨어졌다는 표현을 우리가 맨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수치 중에서 미국 실업자 수가 2021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구인 건수를 초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팬데믹 이후에 보면은 구인 건수에 비해 실업자에 비해서 구인 건수가 2배다. 네.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반대로 됐다는 거예요. 2021년 4월에 0.96이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0.99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인 건수에 비해서 실업자가 많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어제 발표되면서 가장 회자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내용이 나오면서 월러 이사는 노동시장의 약화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그리고 CME 패드워치에서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95.4%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좀 드렸지만 이번에 구인 감소와 실업률 증가 그리고 해고율이 감소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용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낮은 노동 참여율이고 고령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줄었죠. 이민자. 예, 네. 그리고 AI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그 동안에 제가 뉴스를 쭉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미국은 지금 자본시장에서 얻는 수익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노동 참여율이 전체로 줄고 있다는 게 고령화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산의 증가가 네.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노동 참여율이 낮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실업자가 크게 늘거나 그러니까 실업자는 노동 자발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업자 증가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이렇게 보면은 다른 것들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요 내용만 지금 나와 있길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구인 대비 실업자율 요게 0.99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으로 인해서 닉 티밀라우스 기자도 요 내용을 지금 자기 게시를 하면서 계정에 게시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을 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것만 보면 이제 고용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니까 예.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긴 한데 예. 그럼 앞으로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계속 할 거냐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아니면 앞으로 포인트가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일단 그 전의 단계에 네. 이 지금 고용보고서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번에 제 소노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걱정하지만 우려하지 않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고용이다. 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고용 보수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용이 만약에 약화된다는 부분들이 좀 있다면 그러면 미국의 경기를 걱정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먼저 전제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 또는 침체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네. 결국은 더 악화된 길로 가지 않겠냐로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후에는 금리를 한번 낮추면은 낮췄다 올렸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연준이 네. 한번 낮추면 그 추세적으로 낮추고 추세적으로 올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의 얘기는 그러면 올해 몇 차례 정도 할 거냐 이 얘기를 지금 질문을 주시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월가 또는 연준 위원들의 전반적인 얘기는 올해 뭐 3차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약간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공격적으로 막 추세적으로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데이터 디펜던스 얘기를 하는데 네. 요번에 어떻게 또 말을 바꿨냐면요. 금리 인하를 한번 하기 시작했다고 지속적으로 매번 하는 것은 아니다. 불규칙적으로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너무 계속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시장에서 믿지 마. 이렇게 전제를 막 깔고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조로는 가긴 가는데 여전히 연준 위원들은 보수적으로 보는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는 상황인 거고요. 미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100bp는 내려야 된다. 베선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 이론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현상은 그런 거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미국이 하락을 지난 거의 20년 동안 크게 하락한
하락하는 한 해는 한 3번뿐이 없었어요. 거꾸로 지금부터 생각해 볼게요. 2022년도에 하락했죠. 그때 금리 인상했죠. 네. 2018년도에 하락했습니다. 그때 금리 인상했습니다. 금리 인상했어요. 그 전에 금리 인상을 언제 했냐면은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로벌 금융이 막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가 안 좋은 건 분명히 맞아요. 그거는 네. 주식시장에. 근데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곧바로 금리 인하하는 시기에 계속 우리 시장이 계속 올랐느냐? 그건 시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시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경기가 막 팍 꺼지면서 침체가 되고 위기가 돼서 금리 인하한 거는 네. 그거는 그런 상황이니까 금리 인하한 거고 급하게 한 거고 그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하방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시장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그럼 현실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4.5%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파월 의장도 3.5%까지는 내릴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관세 때문에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까지 내리는 동안에는 시장이 계속 앞으로 내릴 거야라는 걸 프라이싱하면서 계속 시장이 견조한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일정 수준까지 만약에 내년 어느 시점에 3.5%까지 내려갔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는 더 내리면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또는 이제부터는 안 내리고 동결하거나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금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악재로 노이즈로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후에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의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소매업체 대표적인 종목 두 종목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적 좋게 나왔고요. 달러트리도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소매업체죠. 그런데 두 개 종목이 메이시스는 어제 20%가 올랐고요. 달러트리는 8.3%가 빠졌습니다. 이유는 둘 다 호시적이 나왔는데 이유는 뭐냐면 메이시스는 이번에 실적을 봤더니 관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 백화점이니까. 네, 그러면서 가이던스를 높였어요. 얘네는. 근데 달러트리는 관세 영향이 굉장히 크다. 1,000원 샵이니까. 그래서 향후 가이던스를 하향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요 차이로 두 개의 종목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매업체들의 미국 소매업체들의 관세 영향이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들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09, 170달러예요. 이게 183인가가 신고 가격이고 180달러 근처까지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근데 180에서 170 내려오면 얼마 빠진 거예요? 5% 10달러 빠졌으니까 5% 가까이 빠진 네.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큰 종목이 5% 10% 빠지는 건 되게 큰 거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시가총액 1인 4.4조 달러의 종목이 5% 빠지고 밑에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힘있게 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수급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중에 또 하나 알파벳도 할 말들이 있죠. 이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아침에 그냥 핸드폰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제 갭상승해서 어제 9% 이게 일봉입니다. 네. 이게 일봉이고 구글. 요- 네. 예, 알파벳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월봉입니다. 역사적 신고 가격이에요. 이 역사적 신고가격이 230달러인데 지금 월가지고 나오자마자 어제 보고서들에서 250에서 261달러로 목표 주가 상향을 다 했습니다. 전부 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아까 권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AI의 직접적인 수혜이면서 AI로 인한 수익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해서 알파벳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구글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저는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요. 그러면 알파벳이 크롬 메가 리스크로 인해서 빠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빠진 건 여기 보면 연초에 빠졌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 말고 사실은 그냥 다른 거하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되게 뜬금맞죠. 왜 드리냐면요. 미국의 IB는 아니고 운영사 중에 하나가 S&P 500 지수를 7,700포인트를 얘기하는 거론하는 데가 한 군데 있었어요. 7,700이요? 예.
지금 6,400이네. 7,700 얘기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그 내용을 좀 봤거든요. 네. 근거가 뭔지 아세요? 근거가 시장은 걱정, 우려, 노이즈를 타고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자면 알파벳이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20% 빠졌다가 그러다가 헤매고 있다가 이게 해소가 되니까 올랐으면 네. 아 그랬구나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좋았어요. 근데 그 노이즈들이 해소되니까 더 좋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장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못 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시장이 빠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려가 해소되면 더 갈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시장에 온갖 노이즈들이 있는데 그 노이즈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고 잘 버티면서 견조하게 있다가 그 노이즈가 해소되면 더 올라가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제 알파벳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제가 또 그 자료를 본 생각이 나서 네.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노이즈들이 이게 치명적으로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간다든지 추세적으로 바뀌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은 그건 좀 별개의 얘기지만 네. 다른 시장에 대해서 걱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걱정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빠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지금 뭐 견조하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걱정이 해소되면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간다는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시장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시장에 우리 시장은 코스피 0.38% 올랐고요. 3,184포인트, 코스닥은 0.3%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다시 사줬습니다. 어제 4천억 정도 사줬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한 1% 정도씩은 오르면서 약간 상승하는 정도로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등락폭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그 대형 내에서 소폭 대형 내에서 움직였는데요. 종목별로는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가장 강했던 것은 조선 기자재, 엔진과 LNG 쪽이 어제 강했고, 이 얘네들은 지난주부터 계속 강합니다. 네. 이쪽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어제 전력 에너지 쪽에서 개별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SMR 몇 기를 지금 요번에 신설한다 요 얘기들이 뉴스가 있었죠. 근데 제가 그 뉴스를 안 가져왔어요. 왜 그러냐면 단독으로 계속 나와 있어갖고 그래서 그걸 안 가져왔는데 그게 시장 영향을 주었습니다. 단독으로 나왔지만 뉴스케일이 급등했어요 이틀 동안.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워낙 우리나라에 지금 요즘에 이렇게 단독이 많아요. 단독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근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뉴스로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그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르면서 같은 종목들이 다시 올랐고요. LS 일렉트릭도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올랐고요. GNC 에너지는 보조 배터리하고 하면 안 되죠. 보조 동력하는 데죠.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센터 꺼지면은 아, 바로 네. 하는 UPS 같은 그거 하는 회사인데 이거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이 회사를 제가 되게 잘 아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여러 번 갔는데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거 얘기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대표님이 무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상장을 했는데 주주들이 주가는 안 오르고 그렇다고 항의 전화도 받고 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주가 한 다섯 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자기 때를 맞은 거예요. 자기 때를. 시황에 따라서 맞은 것 같은데 어제 전력 에너지 섹터 많이 올랐고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이제 선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시간이 가서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미국은 지금 수급이 좀 분산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번 주 말에 나올 고용보고서를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시황보다도 안에 내용들의 수급이 변화 생기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니까 조선 기자재가 제일 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방산 원자력 전력 기자재는 제가 점점점 이렇게 해놓은 게 얘네들은 특별히 어떤 게 센다기보다는 어느 날 예스에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뉴스에 따라서 수급이 변환되는 순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바이오는 어제 설명드렸지만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강세입니다. 어제도 바이오 쪽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최근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요 이슈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정책 노이즈 속에 gat혀 있지 않습니까? 네. 갇혀 있는 상황 속인데 업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인가 왜 우리나라의 운용사 그리고 리서치 센터장들이 하는 지금부터 연말까지의 우리나라 시황 전망 네. 여기에 딱 두 개가 나오잖아요.
조선과 반도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기대감은 상당히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 뒤에 뉴스도 좀 있는데 네. 트렌드포스에서도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좀 갇혀 답답한 흐름이 굉장히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제가 반도체 쪽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공급망 여기는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수급이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에서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추 보고서 말씀드렸고요. 국제 금 가격이 9월 금 선물 온수당 3,619달러가 됐더라고요. 전 이거 보면서 일단 이거에 대한 해석도 되게 많고 중앙은행들이 유럽과 미국의 국채 대신 금을 매입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뭐 보고도 나와 있고 유럽 지금 국제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국제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대신 이제 안전자산인 금을 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이거 금 가격 볼 때만 생각나는 게 우리 그 3프로에서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한번 나가서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참가를 해서 그때 연예인 분들이 뭘 하면 좋겠냐 막 이런 얘기들을 쉬는 시간에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개미는 뚠뚠 뭐 이건가요? 그거 말고 또 한 다른 거 거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거 말고 또 한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연예인들하고 같이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금 얘기를 한참 했었어요. 서로들. 그리고 네. 이제 나는 다 필요 없고요. 연예인 한 분이 난 금만 살 거야. 금 뭐 제일 안전하지 뭐 이랬거든요. 그때가 얼마였냐면 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냐면 그때가 1,800달러였어요. 두 배다, 두 배. 그게 1,800달러였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금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 가격이.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글로벌리 왜 레이달리오 얘기를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 큰 자산을 움직이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응을 못 하잖아요. 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 부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깔려 있는 겁니다, 여기에.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미국의 8월 LNG 수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8월에 933만 톤 수출했고요. 종전에 4월에 925만 톤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LNG 요번에 미역값상 하면서 LNG 수출 사달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는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유럽향은 616만 톤. 전체 66% 유럽이 거의 대부분 사고 있고요. 그래서 이 뉴스는 얘들이 많이 팔았다는 것 때문에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장에 선박도 LNG 네. 그리고 기자재도 LNG 쪽이 제일 강해요. 지금 그쪽이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4번 뉴스도 테마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권밍치가 최근에 애플의 자료를 봤더니 아이폰 폴드 아직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네. 제품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내년 출하 예상치를 기존에 내년에는 600에서 800만 대, 내후년 1000에서 1500만 대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내년에 800에서 1000만 대, 특히 내후년은요 2000에서 2500만 대로 상향 조정하는 걸로 자기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어떤 계획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 제품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아이폰 폴드의 출시도 안 됐지만 얘 출시를 지금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장비들은 먼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 네. 근데 출하 예상치를 그러니까 생산량이죠. 생산량 예상치를 더 상향 조정했다는 얘기는 밸류체인 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다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테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대만에서 지금 메모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미국의 반도체 장비 부품을 중국으로 못 가져가게 하니까 대만은 상대적 수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을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네. 산업 전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수급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 트렌드 보수에서는 반도체 제조사들의 재고 소진 속도가 빨라졌고 다수의 계약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요 뉴스 권 기자님도 몇 번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 DDR4 가격이 막 올라가고 네. 있고 그래서 이 반도체의 완성품에 있는 기업들은 상당 부분 이익단에서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는요. 지난 2분기에 어닝 쇼크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저점이었죠 그날.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그때 어닝 쇼크 하면서 소위 비용을 털어내는 네. 재고에 대한 비용을 털어내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는 훨씬 더 좋아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자꾸 보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분들은 숫자를 보니까 네. 네,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 뉴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 전시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산기업에 방산 전시하고 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방산기업 WB 그룹이라고 합니다. WB 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나그룹이 51%, WM그룹이 49%. 다연장 로켓, 천무, 유도탄 생산을 위한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왜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하나에어로가 왜냐면 유럽이 국방비를 올리면서 유럽이 방산 블록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왜 방산 전문가분들 잠수함 얘기하실 때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네. 그분이 유럽이 방산 블록화 얘기를 계속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유럽 내에서 네, 유럽 거쓰기. 네. 유럽의 방산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맞춤 현지화를 하기 위해서 요번에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7번 뉴스는 아까 권 기자님 전해 주셨습니다. LG에너솔루션이 벤츠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했는데 규모를 뭐 추산해보니 한 15조 규모가 되지 않겠냐라는 보도들이 쭉 나왔어요. 기사들이. 그런데 LG에너솔루션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상 계약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급 물량 및 계약 기간 등 계약 조건은 추후 협의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요 정도 좀 약간 보수적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계약한 것은 맞고요. 맞고 이제 규모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번은 이게 단독인데 할까 말까 했는데 그 단독은 대부분 안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근데 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그 언급을 뉘앙스를 좀 줬기 때문에 제가 요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요. 노란봉투법을 절충안을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거 내년 3월에 시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워딩을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하고 있냐면 기존 판례와 사례를 검토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고 법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는 치명적인 부분은 보완해서 노사 상생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 이게 지금 워낙에 이슈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부에서는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도. 아니 뭐 법이 통과가 됐는데 네. 그걸 뭐 어떻게 절충안을? 아니요, 그 법에 대해서 중안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법이 되게 뭐랄까요 광범위한 내용들이 좀 네. 있잖아요. 예.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 시행령 같은 걸로 조금 그 광범위한 것을 네. 어느 항목에 다는 못하겠지만 규정을 두겠다라는 걸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요, 배임 있습니다. 배임. 네. 이사의 충실 의무 있죠. 네. 진짜 배임이 되게 광범위합니다. 되게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 회사에 만약에 네, 뭐 피해를 끼친다. 피해를 끼쳤어. 근데 다음 제3자가 볼 때 배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업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것을 어떤 실제 판례에 따라서 규정을 저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도 보면은 지금 기업인들이 엄청 정부에 읍수했다라는 기사는 그렇게 나오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걸 좀 그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주고 명확히 해줘야 되지 않겠냐. 옛날에 저희 막 김영란법 처음에 도입될 때 네. 법은 정해졌는데 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리는 겁니까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권익위에서 이제 가이드라인 쫙 만들어서 뿌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맞아요. 막 약간 그랬어요. 그런 식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네, 법 네,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네. 없지만 이거 통과된 거니까요. 네. 그렇게 좀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9번 마지막 뉴스는요. 올해 상장사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이거 먼저 이렇게 보시면요. 네. 2023년도에 취득해서 소각한 거예요. 6조 취득해서 1,000억 소각했어요. 10조 취득해서 4,800억. 올해는 14조 취득 8월까지 취득했고요. 5,600억 정도 지금 소각했다고 합니다. 14조를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소각했다고 발표한 적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늘어날 건데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아주 크게 한 데가 좀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3.9조를 매입했고 그 중에서 1조 정도 임직원 상여를 쓰고 한 2.8조 정도를 소각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HMM이 2조 1,400억, 그러니까 2.1조 정도를 매입해서 전량 소각한다고 했고요. KTNG 3,000억 매입해 소각한다고 했고 미래에셋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올해 전체가 14.5조인데 이거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해라고 하고는 법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이거 올해 지금 본회의에 내에 이걸 지금 통과시킨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걸 발표를 좀 하고 있어요. 8월 이후에도 한 3조 정도 자사수 매수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지만 많이 변화되고 있다. 그래도 참 긍정적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도 일부 기업들은 임직원 보상이나 교환 사채 하는 데들이 있어요. 교환 사채 하는 것들 한 10군데 되더라고요. 그런 데들이 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부분은 가고 있다 앞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는 그 분위기가 꼭 이번만 아니고 네. 쭉 좀 전체적인 우리 기업들의 좀 문화처럼 좀 맞아요. 번져야 될 텐데 네, 그런 것들 바뀌겠죠 앞으로. 네, 그럼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톰리의 그 토크 콘서트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미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실 수 있는 거는 이제 한정이 끝나서 마감이 네, 됐습니다. 마감이 이미 다 돼서 일부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저희가 뭐 녹화본을 그래서 또 필요하신 분들께 좀 드릴까 하는데 네, 그래서 GIN 서비스 이용하신 분들께는 네, 제공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만약에 못 오시는데 나는 너무 아쉽다. 뭐 가고 싶었는데 신청이 늦었다. 그러신 분들은 GIN 서비스 등록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야이씨 그 녹화할 것 같으면 왜 미리 얘기를 해갖고 네. 미리 얘기를 안 해서 가게 만드냐 그냥 녹화본 보고 싶은데 근데 실제로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직접 질문도 할 수 있고. 네, 녹화본 보시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